안녕하세요. 이번은 오늘자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온 오로메이커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인 건 뭐냐면 기존에 있는 레거시 오로메이커들이 최근에 나오는 중국의 전기차 메이커와 미국에 있는 전기차 메이커들의 OS, 즉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러한 능력이 뒤처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그 세부적인 사항들을 독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처음 제목을 보면 Toyota and Volkswagen are left trailing as the auto startup seize the software lead. 토요타와 폭스바겐이 left trailing 남겨줬는데 어떻게 남겨졌냐면 트레일링 한다는 것은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 스타트업들이 소프트웨어의 어떤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와중에 토요타와 폭스바겐이 그를 따라가고 있는 모양새라는 겁니다. Legacy car makers' profit in EV era are threatened by the failure to keep pace with the digital transition.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최근은 이제 EV라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에서의 기존에 있는 오로메이커들의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윤이 threatened,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디지털 트랜지션에 keep pace with,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EV 시대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오로 메이커들의 이윤이 결국 뭐하고 있다?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존 레거시 오로 메이커들은 왼쪽에 보면 폭스바겐, 볼보, 토요타 등이고 최근에 나와 있는 이러한 스타트업 컴퍼니, 새로 나온 전기차 시대의 회사들, 테슬라를 비롯한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은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Global car makers from the Toyota and Volkswagen to General Motors have fallen further behind Tesla and the Chinese rival in developing critical software to power their vehicle, threatening their ability to secure the bigger profit in the electric vehicle era.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 시대로 갈 거니까 전기차 시대의 가문을 따라서 어떤 게 중요해지는 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의 상황은 이렇다는 겁니다. 전 세계의 유명한 이러한 자동차 회사들 뭐를 포함했었냐면 토요타와 폭스바겐 그 다음에 GM을 포함한 이러한 글로벌 카 메이커들이 테슬라나 어떤 중국 라이벌에 의해서 fallen behind, 뒤처져 있습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뒤처져 있냐면 중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그 중요한 소프트웨어는 왜 중요하냐면 그들의 vehicle, 결국엔 자동차들에게 힘을 실어주는데 그러한 그들의 vehicle에 파워와 힘을 주는데 필요한 그러한 중요한 소프트를 개발하는 데 뒤처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이 어떤 결과를 야기시키냐면 그들의 능력, 즉 전기차 시장에서의 보다 높은 이윤을 secure, 그러니까 확보하고자 하는 그들의 능력을 위협한다는 겁니다. 그런 현상들이 말이죠. 그래서 밑에 보면 표가 나오는데 2040년까지 디지털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가 결국엔 전체 자동차 레베뉴 약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기대되어진다고 예견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여러 사물들과 같이 연결하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들의 능력,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이런 회사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의미입니다. The latest ranking of auto groups' digital performance from consultancy Gartner showed only 3 legacy car makers, Ford, GM, and BMW, make to the top 10, while startups like NIO, Peng, BYD from China, Tesla, Rivian, Lucid in the US dominate. 그러면서 어떤 일을 들고 있냐면 컨설팅 업체인 가트너로부터 어떤 조사가 된 자동차 회사들의 어떤 디지털 성적에 대한 최근의 랭킹이 보여줍니다. 단지 3명의 기존 자동차 회사인 포드, GM, BMW만이 탑10 안에 들었다는 것을. 반면에 중국에 있는 니오, 팽, BYD와 같은 스타트업과 그 다음 미국에 있는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는 같은 회사들이 도미네이트 한다는 거죠. 그만큼 탑10 안에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자세히 보면 중국의 3군데, 미국의 3군데, 그 다음 기존 레거시 3군데, 9군데죠. 그러면 탑10이면 하나가 빈데 그 자리는 누구일까요? 궁금하긴 합니다. 아무튼 레거스는 아니라 그러니까 폭스바겐은 아닐 거고 볼보도 아닐 거고 현대나 기아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면서 The Annual Digital Automaker Index underlines how large players in the industry, including Volkswagen and Toyota, have struggled to keep pace with the change, where the focus has turned from the superior engine to software that will control everything from battery and safety features to self-driving technology and connectivity. 그러면서 연간에 나오는 이 디지털 오토메이커의 인덱스들은 언더라인 한다는 게 언더라인한 건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을 가리키고 있냐면 어떻게 기존에 있던 큰 레거시 플레이어들, 자동차 회사들, 뭘 포함한 폭스바겐, 토요타를 포함한 이러한 회사들이 뭐하고 있는지 어떤 변화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변화라는 건 뭐냐면 이 중심, 이 포커스와 집중이 어디로 바뀌었냐면 기존에 있던 우월한 엔진에서 소프트웨어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프트웨어가 왜 중요하게 됐냐면 배터리나 그 다음에 안전장치들을 포함한 자율주행 그리고 연결성 이러한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주죠. 이렇게 It is a tough transition for sure that required both a shift of the mindset as well as a shift in technology, said Anders Bell, Chief Engineering and Technology Officer of Volvo Cars, as the Geely-owned Swedish group launches new electric sports utility vehicle this month. 그러면서 다른 사람 말을 인용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볼보카의 뭐냐면 최고 선임 엔지니어면서 기술자인 앤드레스 벨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확실하게 이거는 어려운 전환이다. 뭘 요구하냐면 마인셋의 전환뿐만 아니라 또한 테크놀로지에 있어서의 시프트를 리콰이어하는 그러한 터프한 전환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볼보카가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볼보카는 원래 길리는 중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인데 실제 중국 회사가 이 볼보카의 주인인데 이 길리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스웨덴 그룹이 그 최근 일렉트릭 SUV, 일렉트릭 스포츠 유틸 비클을 발표했었죠. Bell, a former Tesla engineer, said EV was just the start of our software-defined vehicle, a term coined by Elon Musk car group in 2012. 이 앤더스 벨이라는 사람도 예전에 테슬라 엔지니어였는데 벨이 이야기하기를 EV는 단지 뭐냐면 어떤 소프트웨어가 define된 정의되어진 어떤 자동차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 텀이라고 하는 건 이 software defined vehicle이라는 이 텀은 2012년에 앨런 머스크 카 그룹 테슬라로부터 coined 그 텀이 인용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전기차 시장이 되면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 long-awaited EX90 is equipped with advanced software and NVIDIA chips that will allow it to improve and become safer over time. 오랫동안 학수고대했던 EX90이 뭐가 장착이 되어 있냐면 어떤 고도화된 소프트웨어와 엔비디아 칩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런 소프트웨어와 칩들은 뭘 해주냐면 EX9으로 하여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다 더 안전하고 또는 향상되어지는 그러한 두 개의 소프트웨어와 칩을 장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However, delays and glitches Volvo faced in developing centralized computing system meant that there was a glaring absence of important features available in many existing EVs, such as Apple CarPlay and smart charging, which will be added in software update like a smartphone. 그러나 볼보가 당면했던 그러한 연기 그러니까 지연과 그 다음에 글리치라는 것은 약간의 잡음이죠. 그러니까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결함 같은 건데 그러한 결함들 어떤 결함들이냐면 하는 중앙화된 컴퓨팅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볼보가 당면했던 그런 지연과 그런 테크니컬한 어떤 약점들과 그런 허점들인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존 많은 EV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중요한 피처들이 glaring absent 많이 부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런 그런 임포턴트한 피처란 게 뭐냐면 애플 카플레이 그리고 스마트 차징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능들이 스마트폰처럼 차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다시 추가될 거라는 거죠. 알다시피 최근에 있는 자동차들은 대부분 핸드폰과 연결이 돼서 핸드폰에 있는 기본 웹들도 사용할 수 있고 그 핸드폰을 통해서 시동을 걸거나 그 다음에 차에 대한 정보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필요하냐면
중앙에 있는 센트럴라이즈된 컴퓨팅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곧 서버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 서버를 통해서 각각에 있는 그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자기의 회사들의 비클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주고 교류를 하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그러면서 안정과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거죠. Issues Volvo faced in developing its new car are a window into the uphill battle that legacy car makers face as they seek to cut costs and generate more revenue by building cars where the software is central to the driving experience. 이런 볼보가 이러한 새로운 차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당면했던 그러한 이슈들이라는 것은 현재 레거시, 기존에 있던 자동차 회사들이 당면하고 있는 하나의 uphill battle, 하나의 올라가는데 배럴이란 말은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데는 힘들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길에 있어서 하나의 윈도우, 창이라는 겁니다. 보여준다는 거죠.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뭐 하면서 그들이란 것은 결국 레거시 메이커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비용을 절감하고 그리고 보다 더 많은 매출을 창출하는 것. 뭐에 의해서 많은 차들을 빌드, 생산하고 만듦으로써 그 차란 게 뭐냐면은 소프트웨어가 운전의 경험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그러한 차를 만드는 데 의해서 레베뉴보다 많은 레베뉴와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을 하는 와중에 결국 그러한 레거시 차 메이커들이 뭐한다? 당면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이슈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At the start of the year, France Renault canceled the plan to list the shares in its new EV and software business amid a slowing growth in battery-powered car sales worldwide. 올해 시작에 프랑스에 있는 르노즈라는 회사는 뭐하냐면 그 새로운 EV와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의 리스트드 쉐어를 리스트하는 그 계획을 취소했어요. 왜 취소했냐면 무슨 와중이냐면 배터리 파워드, 결국 전기로 구동이 되는 차의 세일이 전 세계적으로 늦은 성장 와중에 결국 이러한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와 EV 비즈니스를 따로 분리해서 상장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취소했다는 말입니다. But the Ampere unit remains on track to launch its first software-defined vehicle, which its chief executive Luca Di Meo have described as a mobile phone on wheels in 2026. 이 비즈니스란 게 앰프의 유닛이라고 보면 되겠죠. 앰프의 유닛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냐면 그 첫 번째 소프트웨어 정의된 차량을 공개하는데 뭐하고 있냐면 on track, 계획대로 잘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 차량이라는 것은 그 최고 CEO가 최고 경영자인 루카 디 미오가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describe 했냐면 기술을 설명을 했냐면 휠이 있는 하나의 모바일 폰으로 설명을 했던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을 런치하는 거 공개하는 게 있어서 계획대로 잘 on track 계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면 2026년이죠. 그러면서 It aims to drive 40% of the profit
generated by the car over its life cycle from software by 2030, compared with the current 10%. 그러면서 소프트웨어가 얼마만큼 프로핏을 제너레이트 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그 차라한 것은 뭐냐면 2030년까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 라이프 사이클, 그 브랜드 라이프 사이클, 그 차량의 라이프 사이클, 처음 시작부터 단종까지 그 라이프 사이클 기간 동안에 그 차를 통해서 저너레이된, 그러니까 그 생성된, 수확된, 얻은 이윤의 약 40%를 드라이브, 얻을 것이다. 그걸 유추할 것이다. 40%에 해당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드라이브라는 것은 뭐뭐를 이렇게 가져오다는 의미인데, 결국 전체 2030년까지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 차량의 라이프 사이클 기간 동안에 만들어낸 어떤 이윤의 약 40%를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생산해낼 것이다, 이런 겁니다. 이거는 현재 몇 퍼센트냐? 약 10%에 되지 않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소프트웨어 비즈니스가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Carmakers have traditionally relied on in-house engineers for technology and software development, but now they are being forced to look outside to talent from startups as well as big tech groups such as Apple and Google, causing a culture clashes and internal tension. 그렇게 이 기존의 차량 회사들 자체도 이 소프트웨어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러한 엔지니어들과 어떤 연구 개발자들을 스타트업이나 큰 기업을 통해서 고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고용이 뭐냐면 어떤 내부적인 어떤 문화적인 크래시, 서로 간의 충돌과 내부적으로 약간 긴장을 야기시킨다는 겁니다. 그걸 직접적으로 문맥상에서 정의를 하면 자동차 회사들은 관습적으로 뭐냐면 테크놀로지와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해서 자기 회사 내에 있는 엔지니어들의 의존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은 뭐하냐면 being forced, 강요되어지고 있습니다. 뭐하고 있냐면 바깥을 바라보도록 탤런트 하기 위해서. 그만큼 탤런트란 여기서 의미라는 것은 새로운 재능을 가져온다는 거겠죠. 뭐로부터? 스타트업과 또는 빅테크 그룹으로부터. 그 빅테크 그룹은 어떤 애들을 이야기하냐면 애플과 구글과 같은. 그러면서 뭘 야기시키냐면 문화적인 충돌과 내부의 긴장을 야기시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레거시 오토메이커들은 약간 보수적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대부분 엔지니어들을 길러내고 양성하는데, 그런 엔지니어들이 현재 필요한 그런 피처들이나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탤런트를 가져온다는 거고, 그 외부에서 가져오는 그 현상 자체가 내부의 충돌과 긴장을 야기시킨다는 겁니다. In June, Volkswagen turned to $5 billion software tie-up with the US EV startup Rivian after budget overrun and setback and German carmakers in-house software developer Carade that lead to delay in rolling out new model. 6월 달에 폭스바겐이 뭐냐면 미국에 있는 EV 스타트업 회사인 리비안과 함께
5빌리언 달러의 소프트웨어 타이업, 그러니까 협력을 협력을 했다는 겁니다. 턴했단 말이에요. 결국 소프트웨어 개발 5빌리언 소프트웨어 타이업, 그러니까 5빌리언의 소프트웨어 타이업, 5빌리언에 상당하는 그러한 그 소프트웨어를 위한 그러한 회사를 만들었다는 거죠. 결속을 했다는 겁니다. 뭐 한 후에 버젯이 넘쳐버리고 그 다음에 셋백이라는 후퇴라는 거죠. 후퇴함에 따라서 후퇴 후에 어떤 후퇴냐면 독일의 카메이커, 여기서는 폭스바겐을 의미하는데 이 폭스바겐의 소프트웨어 디벨로퍼인 카 리드에서 어떤 후퇴와 그 다음에 버젯을 초과하는 후에, 그리고 이 카 리드는 뭘 했냐면 새로운 모델들을 롤링아웃, 발표하고 게시하는데 지연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만큼 소프트웨어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회사인 미국에 있는 리비안이라는 회사와 같이 타이업을 했다는 겁니다. 동맹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보시면 차이니스 브랜드들이 얼마나 이 디지털 혁신에 있어서 어떤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우측에 있는 것은 테슬라, 그 다음 니오도 중국 회사고, 팽도 중국 회사고, 그 다음 리비아는 미국, 루시드도 미국, 그 다음에 GM, 그 다음에 길리도 중국, 폭스바겐 독일.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현대기어도 밑에 있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10위 안에 들었던 회사 중에 언급이 아까 안 됐던 회사는 뭐였냐면 길리인 것 같습니다. 길리 이후로는 거의 40%에 가깝기 때문에 많이 뒤쳐져 있다는 거죠. 기존의 레거시 회사들이. Toyota has also struggled with its internal software unit, Ubun, where the net losses have totaled 888 million in the past 2 years. People close to the company said. 역시 다른 데서도 똑같습니다. 토요타 역시 마찬가지로 뭐였냐면 내부 소프트웨어 유닛의 스트러글, 뭐하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 유닛의 이름은 우분이고, 그리고 순수한 손실이 얼마에 달하냐면 지난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약 100만 1000만 억이니까 8억 8,800만 불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회사에 종통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The subsidiary is developing Toyota's software to make a vehicle smarter, but there has been a management reshuffle with the former Google executive James Kofner resigning as the Ubun's chief executive last year to become its senior fellow. And Toyota said it was on track to release its new software, RNA, next year and put some of the losses down to one-off factors. 그러면서 그 subsidiary, 자회사겠죠. 그 자회사는 뭐냐? 자동차들을 보다 더 스마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토요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의 매니지먼트 리셔플이라는 것은 매니지먼트 교체가 있었다는 건데 뭐냐면 우분에 있던 최고 경영자가 작년에 리자이닝 했다는 거죠. 로서 우분의 최고 경영자로서 뭐냐면 어떤
구글의 이그제큐인 제임스 코프너가 뭐로서 우분의 최고 책임자의 자리에서 작년에 리자이닝하고 뭐가 됐냐면 그 시니어 펠로우가 됐다는 겁니다. 그 시니어 펠로우, 여기에서 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 생각에는 구글의 시니어 펠로우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전에 구글 이그제큐였던 제임스 커프너가 뭐로서 우분의 칩 이그제큐티브로서 작년에 리자이닝, 퇴임을 하고 뭐가 됐냐면 뭐 하기 위해서 그 시니어 펠로우, 당연히 다른 데로 옮겼겠죠. 그러니까 구글의 시니어 펠로우가 되기 위해서 리자이닝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요타는 말을 하겠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 도요타의 새로운 소프트웨어인 아레나를 내년에 발표하는 거가 계획대로 잘 진행 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약간의 손실들은 뭐냐면 하나의 one-off factors, 단순한 한 번의 실수고 하나의 실수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oyota has to crack this, said Macquarie Auto analyst James Hong. If it doesn't, then it and other companies in the Toyota family, including Subaru, Mazda, and Suzuki, risk losing the market share and could find themselves forced to rely on big tech companies like Apple, Google for software that will be key to their car. 세계 최고의 회사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 그러면서 시총이 가장 큰 자동차 회사야.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파는 자동차 회사는 현재 토요타입니다. 근데 맥거리에 있는 자동차 애널리스트인 제임스 홍이 이야기를 하는데 토요타는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crack this란 말은 이거를 깨야 된다는 말의 의미인데 문맥상으로는 이 소프트웨어의 결핍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토요타가 그 토요타와 다른 회사들, 토요타 패밀리에 있는 그걸 뭘 포함하냐면 수바루, 마즈다, 스즈키를 포함한 토요타 그룹에 있는 다른 회사들이 뭐 할 거냐? 자신의 마켓 쉐어를 잃어버리는 위험에 다다를 위험이 있고, 또한 뭐하냐면 그들 자신들로 하여금 뭐하냐면 빅테크 회사에 의존하도록 결국 어쩔 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자신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빅테크 컴퍼니는 누구냐면 애플과 구글이고, 그 애플과 구글은 뭘 하냐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주는데 그 소프트웨어가 그들의 차량에 있어서 핵심이 될 거라는 겁니다. 결국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EV 시대, 전기차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더욱더 그 소프트웨어 능력이 중요한데 그 능력이 없음에 따라서 자신들의 마켓 시어가 줄어들고 이런 빅텍 회사인 애플과 구글에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위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Despite having a massive research budget and talent pool, Pedro Pacheco, an analyst at Gartner said, large car makers have so far failed to use their resources efficiently to make a transition to software, partly because the top management was not fully committed. 뭐냐면 가트너에 있는 아날리스트인 페드로 파체오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massive 어떤 광대한 리서치의 버젯 예산과 그 다음에 재능의 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냐면 그들의 리소스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지금까지 실패했다는 겁니다. 뭘 만드는데? 이런 소프트웨어로 전환하는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의 부분적인 이유가 뭐냐면 가장 탑 매니지먼트들이 이거에 대해서 fully committed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만큼 집중을 하지 않고 약간 방치한 경향이 있다는 거죠. 최고 경영자들이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they need to basically review their approach to software. Because if you do not think and act the software first, it will be tremendously difficult to actually make a software work for them. To catch up with the frontrunner, 파체오 1. 그 가튼에 있는 파체오가 다시 경고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접근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처음으로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처음으로 가장 우선순위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냐면 그들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만드는 소프트웨어 워크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프론트는 뭐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냐면 선두주자들을 따라잡는 데 있어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어려울 것이라는 겁니다. Beyond improving basic function of the vehicle, car makers have been drawn to the potential of the software to deliver the more revenue through the collection of the user data and offering of the subscription services that come with a monthly fee for insurance and servicing and repairs. The monetization aspect is particularly appealing for the companies grappling with a higher development cost and low margin for EVs. 그러면서 이 소프트웨어가 EV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면이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뭐냐면 자동차의 기본적인 성능을 개선한 것을 넘어서서 자동차 회사들은 뭐하냐면 드론 투 어떤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드론 투 해왔다는 겁니다. 뭐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뭐를 통해? 사용자 데이터의 집합과 그 다음에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소프트웨어의 잠재력에 드론 투 그만큼 이끌러 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오퍼링이 뭐냐면 인슈런스를 위한 월간 비용, 그 다음에 서비스와 리페어 그런 거에 대한 월간 비용으로부터 오는 그런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제공들, 그 다음에 사용자들의 데이터의 집합을 통해 보다 많은 레베뉴를 생산하기 위해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잠재 능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런 모네타이제이션 어스펙트, 이러한 모네타이제이션이라는 것은 하나의 새로운 매출을 발생시킨다는 건데 결국 어떤 금융화시킨다, 어떤 돈으로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매출을 발생시키는 부분은 특히 뭐하냐면 EV에 있어서의 낮은 마진율과 그 다음에 높은 개발 비용들의 grappling with,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에게 particularly, 특징적으로 무엇보다도 appealing, 매우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digital services generate only about 300 million, or 3% of carmakers' revenue globally, according to the Accenture. However, the consultancy projects that this could expand to 3.5 trillion by 2040, accounting for the nearly 40% of the revenue generated by the automotive industry. 그러면서 이런 디지털 서비스는 약 3억 불 정도를 현재 3억 불 정도를 지금 생산해내고 있는데, generate, 결국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거는 전체 차 회사들의 레비뉴, 글로벌한 차 회사들의 레비뉴의 약 3%에 해당합니다. 어센추어가 이야기를 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컨설턴시인 어센추어가 예상을 합니다. 뭐라고? 이것이 2040년까지 3조 5천경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이것은 어떤 자동차 산업에서 어떤 만들어주고 있는 매출의 거의 약 40%에 해당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엄청난 액수죠. 전체 매출의 약 40%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은 지금 현재 애플이 하고 있는 서비스하고 비슷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자동차가 휠이 달린 모바일 폰이 된다는 말이 결국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플도 마찬가지로 물론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엄청난 이윤을 남깁니다. 그래서 실제 폰을 파는 것은 큰 이윤이 남지 않지만 이런 디지털 서비스들을 제공함에 있어서 애플 뮤직, 애플 TV, 그 다음에 클라우딩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면서 이윤을 그만큼 크게 남기는 거죠. 똑같이 자동차에서도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활용하고 그 다음에 집중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Stellantis, which is behind the Jeep and the Peugeot and the Fiat brand, is aiming to generate 20 billion euros in annual revenue from software product and subscription services. 스텔란티스는 집과 퓨조, 그 다음에 피앗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뭐하냐면 이러한 소프트웨어 상품과 그 다음에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그 1년 연간 레비뉴에서 약 22.4 빌리언 달러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the continuing decline of legacy carmaker in Gartner's index, which scores the company by their potential to use the software as a new revenue driver, is evidence that they may not be able to capitalize on the projected growth. 그러나 가트너 인덱스, 그 가트너 인덱스는 뭐냐면 새로운 매출의 어떤 원동력으로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들의 잠재력을
잠재력에 기초해서 회사의 스코어, 결국 점수를 매기는 이러한 가트너 인덱스에서 뭐냐면 기존에 있던 자동차 회사들의 계속된 그런 후퇴들은 증거라는 겁니다. 뭐에 대한 증거냐면 그들이 예상했던 그러한 성장에 있어서 캐피탈라이즈, 결국 자금화, 결국 돈을 만들어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거에 증거라는 거죠. 자기들은 이만큼 하겠다고 예상을 하지만 레베뉴의 약 40%를, 그런데 레거시 메이커들이 점점 그런 디지털 시장에 있어서 후퇴되는 걸 보면 결국 그럴 가망성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코라 야자와 estimate that cost of developing an operating system for the vehicle is at least $11 billion for any carmaker.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인 코차 야자와는 예상을 하게 이러한 차량들을 위해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의 비용은 최소한 어떤 차 메이커와 마찬가지로 약 11빌리언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래서 monetization is super difficult. There is a lot of talk about doing monthly subscription business model. But the reality is that while we use the smartphone every day, the utilization of the private-owned vehicle is only 5%. 야자와 said.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돈화, 어떤 레비뉴화, 결국 돈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만드는 것 자체는 엄청나게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월별, 이런 구독 비즈니스 모델을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는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뭐냐면 우리는 스마트폰을 매일 사용하는 대신 반면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클의 유틸라이제이션, 활용도라는 것은 단지 5%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이야기를 했냐면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인 코라 와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As a part of its effort to strengthen the software and services, Ford has aggressively poached executives from Apple and Tesla in recent years, including Doug Field, who previously led Apple's car project, now reports directly to the carmaker's chief executive. 그러면 이를 캐치업하기 위한 레거시 회사들의 노력들이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회사가 포드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소프트웨어들과 서비스를 강화시키기 위한 그들의 노력의 일환으로 포드는 공격적으로 최근 연도에 애플과 테슬라로부터 뭐냐면 이그젝티브, 그만큼 고위 임원들을 포치했단 말은 결국 집어넣었다는 의미인데 잡아삼켰다는 의미도 되고 결국 공격적으로 고용했다는 소리죠. 뭘 포함해서 덕필드. 이 덕필드라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었냐면 예전에 애플의 차량 프로젝트를 리드했고 현재는 뭐하고 있냐면 그 포드의 최고 경영진들에게 직접적으로 리포트하는 그 더그필드를 포함해서라는 겁니다. The US Auto Group's paid software subscription have grown 40% during the first half, compared with the last year for the Ford Pro. Its business aimed at commercial customer. 그러면서 이
포드라는 회사의 페이드 소프트웨어 서브스크립션이 결국 구독이 40% 증가했습니다. 먼 기간 동안에 작년과 비교해서 이 반기 동안에 그러니까 first half란 말은 결국 반년이죠. 반년 동안에 약 40%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건 뭐에 대한 소프트웨어냐면 포드 프로라는 겁니다. 그 포드 프로라는 것은 뭘 에이밍하고 있냐면 커머셜 커스터머. 일반적으로 커머셜 커스터머라 그러면 일반 우리 사람들이 하는 개인 비클이 아니라 약간 상업적, 그러니까 플리트라 그러죠. 그러니까 트럭을 운전하거나 어떤 경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회사들에 맞춰진 그러한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커머셜 커스터머라 그러면 어떻게 정확하게 활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이 개발한 포드 프로라는 그것이 서브스크립션이 약 40%가 올 상반기에 작년과 비교해서 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Still, the company has struggled to stem the losses from its EVs, forcing it to back away from earlier target of turning a profit on vehicles in 2026. 여전히 회사는 뭐하냐면 그 EV, 그러니까 전기차들로부터의 손실을 회피하는 데 있어서 뭐하고 있다? struggled,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뭐하면서 그 포드로 하여금 뭐냐면 2026년에 이러한 비클에 대해서 이러한 전기차에서 어떤 이윤을 낼 거라는 그러한 초기의 목표로부터 뭐하냐면 back away, 결국엔 그들로 하여금 포드로 하여금 결국 그 목표를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죠. 거기로부터 멀어지는 거니까. 그 2020년 안에 결국 이윤을 만들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software is costly to develop, required a new skill for the car maker. On the flip side, it can reduce the cost of repair since fixes can be done digitally, and it can boost the customer loyalty by making it harder for the driver to switch brand. 그러면서 이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비즈니스가 고객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또 알려주네요. 소프트웨어는 뭐하냐면 이러한 자동차 회사들에게 새로운 기술들을 요구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뭐하냐면 코스틀리하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On the flip side, 그래서 이와는 또는 반대로 이러한 다른 곳을 보면 뭐냐면 다른 측면을 보면 리페어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픽스들, 그러니까 어떤 고침이라고 하는 것,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리 가능하고 또한 이것은 고객들의 로얄티를 향상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소프트웨어가 운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브랜드를 스위치하는 게 더 어렵게 만듦으로 해서 커스터머 로얄티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겠죠. 우리가 삼성폰에서 애플폰으로 바꾸면 애플폰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아이폰을 적용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 그 브랜드에 익숙한 것에 그냥 계속 고집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Volvo Spare is convinced that initial cost and difficulty will pay off. As the safety and the performance of its vehicle can be continuously improved,
even after they are sold to the consumers. The development cost for future model will also come down once a common computing architecture is established. 그러면서 볼보스 벨은 확신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확신하냐면 초기의 비용과 어려움들이 결국엔 페이업 할 거라고. 페이업이라면 결국 뭐냐? 결국엔 다 좋은 성과를 낼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런 비용과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그걸 더 넘어서서 그걸 다 비용을 지불할 거라는 거죠. 그 안정성과 그 비클의 안정성과 성능이 계속적으로 향상됨으로써 이분 심지어 그러한 비클이 뭐냐? 소비자들에게 팔리고 난 후에조차도 그래서 퓨처 모델에 대한 그런 개발의 코스트들은 결국 뭐하냐? 컴다운 내려갈 것이다 라는 거죠. 뭐한 후에 왜냐면 once 뭐하면 이러한 커먼 컴퓨팅 아키텍처가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 이런 퓨처 모델에 대한 개발 비용들이 점점 내려갈 거라는 겁니다. 뭐든지 그렇죠. 소프트웨어를 처음 개발할 때 가장 많은 비용과 어려움이 따르지만 그 추후에 그걸 개발시키고 더 진화시키는 것은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게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we have to really learn to embrace the software, Bell said. If you cannot, as an engineering organization, keep up with the general technology speed of society, then you will be left behind. 우리는 그래서 이 볼보의 칩 이그젝티브인 벨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하냐면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embrace, 받아들이기 위해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뭐 하냐면 하나의 엔지니어링 오거나이제이션, 그러니까 어떤 기술 조직으로서 뭐 할 수 없으면 사회의 어떤 일반 기술의 스피드에 keep up with, 그만큼 따라갈 수 없으면 그러면 당신은 뒤처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이 기사가 이야기하는 바는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의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고, 그 커지고 있는 거를 현재 있는 레거시 회사들이 따라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확실한 것은 세상은 전기차 세대로 점점 더 진행되어 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결국 소프트웨어 중요성은 커질 것이고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능력과 어떤 캐파시티를 가지고 있는 그 회사가 결국 많은 이윤과 높고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밖에 없고 다른 경쟁자에 비해서 보다 많은 차량들을 판매하고 그만큼 높은 주유에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레거시 회사들 또한 이 소프트웨어 중요성을 인지하고 점점 따라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심지어 빅테크 컴퍼니에 있는 탤런트를 고용하면서까지. 비록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개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이것은 나중에 모든 걸 다 페이업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뭐냐면 세상이 이렇게 변화가는 추세에 맞춰서 그런 추세에 잘 선진적으로 압도하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회사와 중국 회사들이 대부분인데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 결국 미국 회사에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보다 더 오픈돼 있고 보다 더 이윤도 많이 나고 경영이 트랜스페런트하기 때문에 거래도 쉽고, 그래서 그런 추세를 보고 투자의 결정을 내리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기사였고 많은 걸 알게 깨우치게 해주는 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